건강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건강 검진들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결과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수치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 건강 식구들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에게는 일단 뭐 중요한 수치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체중. 아하. 아우, 이 마지막 5kg가 정말 안 빠지네요. 네. 그래도 이제 5kg밖에 안 남았다는 건 예, 진짜 많이 뺐다는 열심히 거잖아요. 했습니다. 네. 둘째를 낳고 나서 누구보다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여섯이고요. 네. 아니 근데 물론 체중도 중요하지만 음.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수치라면 네. 혈압, 혈당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거군요. 혈압도 오르면 안 되고 최근에 또 혈당 스파이크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네. 수치했을 때 유명한 거 바로 콜레스테롤 아닐까 싶습니다. 오. 그래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태욱 씨가 얘기를 해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이 시간에는 고지혈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정확히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뭐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뭐 약간 뭐 지방 어쩌고 이런 뭔가 나쁜 거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닐까요? 사실 그쵸. 저도 정확한 네. 정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 고지혈증이라는 용어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도 있고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또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니까 네. 콜레스테롤에도 LDL이라는 애도 있고 네. HDL이란 친구도 있고 처음 이게 들어보네요. 무슨 소스 코드 같이 암호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용어의 뜻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스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지 교수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 등등 용어가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불러보죠. 네. 네. 알려줘요. 네, 고지혈증,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게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고 고지혈증은 이제 그런 중성지방도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상지질 혈증은 뭐냐? 이거를 다 이제 통틀어서 하는 얘기인데 HDL이라고 이제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몸의 혈관을 좀 뭐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HDL이 낮은 경우까지도 다 포함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 HDL이 낮은 경우를 다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닥터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좀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포함한 게 바로 이상 지질 혈증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좀 충격인 게 아까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저는 다 나쁜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HDL이라고 했죠? 네.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나 네. 중성지방, LDL이 높으면 안 된다. 이건 알겠거든요. 네. 만약에 이 좋은 친구 HDL이 너무 낮으면 이건 아.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네. 뭐든지 이게 왜 네.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듣고 보니까 또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태욱 씨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줬는데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건 안 좋은 건 이렇게 알고 있겠는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도 과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몸 안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HDL이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몸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들여서 이제 간에서 대사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낮으면 특히 남자분들은 40 미만, 여자분들은 50 미만으로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다 포함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고 콜레스테롤 말고도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성지방도 간에서 많이 합성이 되게 되면 이게 결국 몸 안에 이거 기름이 정말 떠다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간이라든지 여러 다른 안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네요. 네. 이 수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은 씨는 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죠? 그렇게 생겼어요? 네, 딱 안 높게 생겼어요. 그냥. 정말 뭘 보면요? 네. 일단 말랐잖아요. 네. 그리고 고지혈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배 나오시고 그런, 네,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그런 중년의 아저씨 아하. 이미지가 좀 떠오른달까요? 오. 그래요. 예. 중년 아저씨 얘기하니까 제가 좀 뜨끔해지는데. 네, 저희 중년의 아저씨 바로 옆에 계신데 그렇습니다. 배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중년 아저씨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는 분은요, 네. 되게 마르셨거든요. 네. 고기보다 채식을 더 주로 하시고 네. 과식도 안 하시는데 네. 고지혈증 약을 먹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럴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형과 고지혈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이 문제도 닥터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른 사람도 몸 안에 대사가 떨어지거나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고 몸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인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도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나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몸 안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특히나 너무 과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합성이 되고 이게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기름에 조리한 음식, 또 뭐 액상과당이라던가 탄수화물 많은 거, 그런 음식들이 인스턴트 음식 이런 음식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지혈증에서 안전한 사람은 전혀 없다. 네. 예, 매번 채식을 하시는 우리 스님도 어.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그러니까요. 한다. 그렇죠. 그래요.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이렇게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다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네. 않을까 근데 제 싶은데. 주변에 고지혈증인 분들은 다 약을 드시던데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근데 저 진짜 약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예.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좋은 음식 같은 거를 좀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닥터스에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고지혈증 수치를 보고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치보다 많이 높을 때는 바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다른 기저질환이 없거나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관리를 해봅니다. 식이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가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그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가 목표로 하는 범위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당뇨가 오래되거나 1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이런 질환이 있다든지 다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다른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130을 기준으로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을 하셨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수치를 70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를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당뇨병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100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생활 습관 관리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활 습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화지방이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피하고 야채라든지 생선이라던가 견과류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HDL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 안에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중 감량이라든지 운동입니다. 예, 체중을 조금이라도 빼면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담배를 피는 분이 있다면 흡연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금연하셔야지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앞에서 영서 씨도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했고 사실 네. 뭐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고지혈증을 진단받고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 먹는 걸 좀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궁금하죠? 네. 근데 혹시 그거 아닐까요? 뭐요? 약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거 제일 무서워요. 약도 네. 싫은데 네. 평생이란 말이 좀 무섭거든요. 맞아. 네. 무슨 약간 독시체처럼. 그러니까요. 네. 당뇨도 그래요. 그렇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도 막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어. 너무 싫은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수치가 정상화되면은 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평생 안 먹고. 이렇게 뭐 수치가 좋아졌는데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뭐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평생 복용을 해야 될까요? 함께 불러보죠. 네. 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내가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수치보다 떨어지거나 이제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은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을 중단해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추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혈증이 심해지면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뭐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병 이런 것들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네,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러게요. 우리가 명심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치 예방을 위해서 매일 이를 닦는 것처럼 매일 이 닦으시죠. 그거 그렇죠. 계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하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이를 닦는 것처럼 네. 이 혈관 관리의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 약은 사실 또 먹는 게 꺼려진 이유가 네. 부작용이 또 그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공부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요? 이 고지혈증에 사용하는 게 스타틴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작용이 네. 당뇨 위험이 올 수가 있다. 어머나.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근육이 녹는다. 간이 나빠진다. 너무 어, 많죠. 부작용 너무 많은데. 너무 무서운 그래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사실 뭐 당뇨나 치매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너무 그렇습니다. 다양한데요. 네. 최근에 또 너튜브에서 의학 상식을 많이 이렇게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맞아요. 이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이 있다 그런 정보를 너튜브에서도 많이 얻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닥터스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고지혈증 약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그 언론이라든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나빠진다든지 뭐 치매에 걸린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가 노시보 효과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대비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할 때는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노시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실제 부작용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 수치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혹은 이제 당뇨, 혈당 수치를 약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은 이제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받는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런 부작용은 그렇지만 굉장히 적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네. 삼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고. 삼고? 네. 삼고. 쓰리고 말씀하시는 이거요? 티박 죄송합니다. 삼고 뭘까요? 저는 죄송해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야, 두 사람 되게 잘 친하 보다. 네, 괜찮죠? 명절에.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삼고라 하면요. 네. 만성질환 3대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오, 이 그렇습니다. 역시 경력자. 예은 씨가 역시 알고 있을 거라 예.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닝 좀 했습니다. 예은 씨마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삼고 얘기를 꺼내드는 건 이 질환들이 손잡고 같이 다닌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요? 손잡고? 네. 걔들끼리 좀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꽤나 친하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얼마나 친한지 닥터스에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고 질환. 얘네들 왜 같이 다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이 세 가지 질환을 합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리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체중이 높은 것까지 포함해서 포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굉장히 이제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 자체는 혈관 내막을 두껍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서 혈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동맥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비만 자체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기 때문에 고혈당이나 고지혈증 또 고혈압까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혈전보다는 플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혈관 내벽에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게 미세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심근경색이라던가 뇌경색으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 있거나 하면 이제 시술을 통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동맥 내막을 잘라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삼고질환 너무 무서운데요. 네. 우리 지금 젊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젊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세 분 가운데, 네 분 가운데 저만 이제 좀 덜 젊은데. 젊으시잖아요. 또래요, 또래. 그래요.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어떻게 다들 뭐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뭐 열심히 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네. 운동 제일 열심히 하고. 네. 아, 그래요? 살기 위해서. 태욱 씨는요?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매일 축구도 하고 그렇죠. 헬스장도 가고 그럼요. 지금 전방 십자인데도 좀 아프고 잘한다.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또 이 영양제하고 건강식품 이게 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요즘에도 이 혈관 관리 위해서 오메가3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오메가3랑 그 크릴 오일이 좋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 아, 그래요? 네. 대단하다. 다들 약 좀 챙겨 드시는군요. 저만 지금 안 먹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몇 가지 제품을 이제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 몸에 도움이 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뭐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오. 이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 건강 기능 식품 이게 과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일부 연구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이 그거를 고용량으로 드셨을 때 아주 중성 지방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에 파는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는 EPA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를 드셔가지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로 중성지방 약을 먹어서 낮추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중에 파는 약을 드시기보다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전문화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안전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조식품도 대부분 다 간에서 대사가 되고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라든지 간 수치가 안 좋은 분들도 꽤 있어서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나 다른 알려지지 확인되지 않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드시는 거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맞아요.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체중 감량을 하면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다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콩팥이 나쁜 분들은 이런 신장병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약제들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 이 GLP-1이라는 게 실제로 그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혈당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초반에는 좀 개발이 됐어요. 예, 이 인크레틴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 뇌 쪽으로도 영향을 줘서 식욕 감소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아직 그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치매라든지 다른 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약을 끊으면 요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근육량이 줄어든 게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하에 꼭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혈관 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왜 들어봤어요. 우리가 피부도 네. 탄력에 따라서 피부 나이가 다르듯이 네. 혈관에 또 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혈관에 이제 지방 물질이 쌓이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요. 그 탄력성으로 혈관의 나이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네. 몸은 하나인데 무슨 나이가 너무 많아요. 피부 피부 나이, 나이, 신체 네, 나이, 혈관 나이, 눈 나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혈관 나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네. 피부도 안티에이징이다 뭐다 하면서 관리하면 좋아지듯이 네. 혈관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네.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럴 수 거겠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혈관이 젊은 나이 때처럼 팽팽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이 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혈관 나이 과연 예전처럼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함께 불러봅니다. 알려줘요.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이요법을 하고 고지방 식이를 피하고 고탄수화물 식이를 피하고 야채나 생선, 견과류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혈관 건강을 되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지 교수와 함께 고지혈증과 혈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별다른 초기 증상 없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로 소중한 혈관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지방식이, 운동 부족, 과음, 흡연, 스트레스. 걱정 마세요. 뇌졸중은 자가관리로 다스릴 수 있어요. 음식은 짜지 않게, 운동은 꾸준히, 술은 줄이고, 담배는 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내 몸을 지키는 5가지 착한 습관으로 뇌졸중을 예방해요.